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하게 되면 FIU에다가 그 거래 데이터가 보고가 되고 또 그게 국세청으로 일관이 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정된 인원, 한정된 시간, 한정된 이제 자원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거래 데이터가 1년 전체 365만 개라고 하는 뜻인데, 그 거래 데이터를 과연 세무 공무원들이 모두 다 실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절세미남 세무사 TV를 운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금 내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8월부터 AI 세무조사가 도입돼서 전 국민 계좌가 모두 열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이,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 인출해서 가족을 좀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마치 전 국민의 계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다 들여다본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한 문장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AI는 조사 수단일 뿐이지 절대로 조사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너무 이제 걱정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도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AI를 통해 가지고 전 국민 계좌를 감시할 생각은 없다, 그럴 계획도 앞으로도 없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세무조사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정 운영을 하고 있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긴 합니다. 작년이었죠. 2024년 9월 달에 AI를 통한 국세업무 혁신 방안이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발표를 하면서, 이미 작년 8월부터 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이 대상자 선정의 절반 이상을 이미 AI가 도움을 주고 있고, 올해 8월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AI를 통해 가지고 세무조사, 특히 이제 가족 간의 계좌 거래 같은 전 국민의 계좌를 확인할 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한번 실제로 들어가 보신 분이 이렇게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UI를 바꾸는데 도움을 준다던가, 아니면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세금이라고 하는 게 민감한 정보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홈택스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민감한 정보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해킹 공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한다던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를 직접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원하는 세목에 대해서 담당 세무공무원이 배정이 돼가지고 민원 응대를 직접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AI 챗봇이 도입이 돼가지고 이 민원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도입이 된다고 해서 전국민 세무조사, 개인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잘못된 정보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마음만 먹으면 국민 계좌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이 부분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 사실상 기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또는 내가 국가 입장에서 세무서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간격 차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조직은 어떻습니까? 한정된 인원, 한정된 시간, 한정된 이제 자원 안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하루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하게 되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다가 그 거래 데이터가 보고가 되고 또 그게 국세청으로 일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나에 대해서 세금 문제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하루 평균 최소 10,000건 이상의 거래 데이터가 지금 매일매일 국가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 365일이면 어떻습니까? 거래 데이터가 1년 전체 365만 개라고 하는 뜻인데, 그 거래 데이터를 과연 세무공무원들이 모두 다 실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데이터를 설령 이 AI를 통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한들, 과연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세수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도 내부적으로 이미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오해에서 불러온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제가 아는 굉장히 많은 공직에 계시는 선후배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본인의 세적 관리 업무가 이미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세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관할 지역의 업무량입니다. 본인이 직접 다 소화를 해야 되는 업무량인 거예요.
제가 단적인 예로 상속세 세무조사 제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10개 이상의 세무조사를 같이 핸들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 이건 정말 명예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때로는 제가 정말 이제 존경한다는 마음을 들어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세무조사를 굉장히 빨리 끝내드리자, 빨리 마무리해 드리자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물론 세무조사가 길어져서 좋을 건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만큼 이미 세적 관리가 많은 이 업무량이 많은 상황에서 가족 간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소액 거래를 AI가 포착을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한들 과연 그게 얼마나 실익이 있으며 국가 입장에서 세수 확보에도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일인지 의문을 가지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사님 보시기에 국세청은 앞으로 AI를 세무조사 외에 어떤 방식으로 더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AI를 활용을 한다면 제가 국세청 입장이라면 저는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세무조사에 활용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민들마다 이제 내가 생활비나 아니면은 계좌이체를 운용을 할 때 소비 패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인 패턴에 대해서는 학습을 AI한테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부모님의 월 평균 생활비가 지금까지는 한 300만 원이었는데 최근 6개월 동안에 월 평균 이제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 또는 현금 인출하는 금액이 합계가 1,000만 원으로 늘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국세청이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AI한테 학습을 해가지고 최근 이분이 신고된 소득 금액, 수익 금액의 이 증가분은 없지만 남은 500만 원에 대한 이 차이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생활비의 증가분일까, 자연 증가분일까, 아니면 내가 어떤 증여 목적을 가지고 가족에게 증여를 하기 위한 생활비 인출분일까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정말 이제 증여를 목적으로 인출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명 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업무 진행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또는 사업자인 경우라고 한다면 사업자에 대해서는 요즘은 매출 누락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탈세 요인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경비라고 하는 항목이 업종마다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세금 신고를 할 때 1년에 한 번씩 내 손익 계산서를 한번 봐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비용 처리 항목에 대해서 개정 과목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급 수수료라든가 접대비 또는 세금과 공과금, 복리후생비 같은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내가 매출은 매 연마다 등락폭이 충분히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경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매출액에 맞게끔 등락폭이 가져가야 되는데 비율로 봤을 때 항상 고정된 경비 지출 항목이 있다고 한다면 AI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실제로 발생하는 경비인지 혹은 실제로 발생하는 경비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업용 경비가 아니라 내가 가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사업용 경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로서 추가적으로 파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자체를 목적으로 AI를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패턴 학습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도 간접적으로 AI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화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AI 세무조사 시대 일반 국민이 미리 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 채널에서도 정말 많이 댓글이 달리는 부분인데요. 이 AI 관련해가지고 국민 계좌를 열어본다고 하시면 드디어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구나. 아니면 세무사님, 제가 20년 전에 해외로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제가 노후가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떠나왔던 한국과는 굉장히 많은 다른 한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많은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툴입니다.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국세청이 또는 일선 세무서에서 그런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국민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나 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선택하는 의사결정, 특히 말해서 경제적인 의사결정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소하게 내가 가족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이런 의사결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어떤 세법적인 결과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평소에 많이 고민을 하고 세금 공부도 많이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고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내가 어떤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전한 생활비 판단법과 목돈거래 시 차용증 필수라는 말이 있는데 각각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요거 하나 판단이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증여하고자 하는 이 금액 자체가 과연 생활비로
또는 병원비로 쓸 목적인지 아니면 내 내심적인 사정에 따라서 내가 목돈을 조금 지급을 하고 돈을 빌려주는 거래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급하는 금액이 생활비, 학자금 또는 뭐 병원비, 간병비와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금액을 받아가는 사람도 온전히 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하신다면 금액의 크기와 절대 상관이 없이 안심하시고 생활비로 다 사용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생활비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 금액을 알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법을 보시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생활비로 인정을 한다라고까지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절대적으로 금액적인 수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생활비가 뭐 한 800만 원이 평균 생활비인데 옆집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00만 원 생활비를 쓰는 집이 많다더라 라고 한다면 괜히 사람 심리상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기준점이라고 하는 걸 낮은 수준에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 차익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불안감이 괜히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고 나중에 세금 문제로 불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로 이제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절대적인 금액을 가지고 비교 기준점을 삼으실 필요는 없다. 절대로 국가에서는 금액 기준을 삼아가지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식으로 목돈을 좀 지급하고 싶다, 빌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하나 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용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시중에 다양한 유튜브 채널이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용증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를 하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내심적인 사정을 외부로 현출하기 위한 가장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심적인 의도를 외부의 세무서나 혹은 국세청에다가 현출을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는 것이고, 또 물론 차용증을 썼다고 하시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그 내용대로 매달 정해진 날짜, 정해진 금액대로 이자나 원리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도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AI 세무조사 도입의 종합적인 평가와 결론은 무엇인가요?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AI가 도입이 된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지만 전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재 국세청 기조가 세무조사 건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발생한 탈세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마이너한 분야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것도 또 반드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든 아니면 가족 간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든 아니면 내가 큰 금액의 상속을 준비하든 간에 크고 작은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세금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에 대한 공부 항상 관심을 가지고 놓치지 마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